네, 전해드렸듯이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전화 연결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발표를 했고 공동으로 한미 당국이 발사체를 분석하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미사일로 좀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재원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미사일인지 알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어쨌든 지금 발표만으로 보면 평양 순안 일대에서 쏘았고 그다음에 일본 동북 방향 상공을 통과한 것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1000에서 2000km 이상 넘어가는, 다시 말하면 단거리 미사일이라기보다는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군요. 예. 네, 북한 발사 미사일이 이제 홋카이도 동쪽 태평양 남쪽에 낙하를 했다고 했는데 결국 지난 주말이어서 또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했는데 이번 도발 시도의 목적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결국 이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군사적인 목적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것과 함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일단 지난 이틀 전이죠. 3일 전이군요. 26일 날 예.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들을 했는데, 역시 아직 한미연합연습이 31일까지니까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발사를 했다고 하는 걸 보면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발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이제 미국을 향해서 괌포위 타격 발언을 했었단 말이죠. 예.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이 북한이 좀 자제하는 듯한, 이를테면 이제 미국이 하는 태도를 좀 지켜보겠다. 김정은이 지난 8월 14일 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미국을 비롯해서 또 일각에서는 북한이 뭔가 대화 모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도발을 좀 멈춘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하기도 했고, 예.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이제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그 존중을 자기도 지켜보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예측들을 했었는데, 네. 역시 이제 북한으로서는 지금 북한이 7월에 2번씩이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걸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특히 안보리 제재 결의 2371호가 나왔고, 그걸 또 중국도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면서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돌아오는 압박과 제재는 커지고,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자기들이 기대했다는 바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 그래서 국제사회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그 어떤 압박을 하더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특히 괌 타격을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그런 미사일 도발을 함으로써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의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이 중장거리 이상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일본 언론이 이번에 쏘아올린 북한 미사일이 세 조각으로 분리됐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좀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세 조각으로 분리된 것이 공중에서 폭발을 해서 분리된 것인지 아니면 단 분리를 말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 분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미사일을 장거리로 발사할 때는 3단으로 해서 1단 추진 로켓으로 쏘아 올리고, 그다음에 2단으로 상당히 날아간 후에 그것이 분리되고 탄두가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이제 떨어져서 타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중에서 폭발한 것을 의미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북한은 금년 들어서 화성 12형도 발사를 했고요, 화성 14형도 발사했고, 우리가 보통 사거리 5,000km, 7,000km 이상 날아가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쐈던 전례가 있고 특히 북한이 말한 대로 괌을 포위 타격을 하려면 최소한 이 4,000km 가까이 이 사거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우리가 유의 깊게 보면서 예.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일본 정부 측에서는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일부 지역에 피난 지시까지 내린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의 대응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본으로서는 일본 상공을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위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고 국제사회를 향한 도전이기 때문에 일단 아마 안보리 소집을 요구할 것이고 지난번 안보리 결의에서 얘기했듯이 추가 제재 또 북한을 향한 경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으로서는 그런 것들 아마 요구할 가능. 우리도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네. 예. 그리고 일본으로서는 결국 사전에 그걸 포착해서 요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포착, 요격 그걸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 또 이제 대피 지시를 내렸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마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안전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인 그런 대피 또는 대비의 수준을 높이고 북한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들 또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로 나오도록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그런 조치들을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기 위한 그런 요구들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좀 반발의 성격도 띠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제 한미 양국군의 군사 훈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그렇죠. 물론 이번 미사일 발사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습의 수위를 높인다든지 그럴지 여부는 아마 우리 한미가 이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현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습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대비 이 시나리오, 조치 요령 그런 것들을 보다 현실적인 그런 위협으로 보고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역시 괌 타격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당분간 좀 하지 않을 것이다, 수위를 낮출 것이다 라고 낙관적인 그런 일부 평가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 또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 그런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잠시 후 15분 정도 뒤죠. 7시에 NSC 상임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만 해도 아베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대화 기조로 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북한의 도발이 사흘 만에 다시 이어지면서 이런 대화 기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오늘 NSC가 열린다면 일단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역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 특히 미국과 일본 국제사회와 어떻게 공조를 이어가면서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다시 말하면 대가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그런 도발로 북한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북한이 그런 대화에 나오도록 압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그런 노력에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하나가 돼서 동참하고 북한이 그런 대화에 나올 경우 정말 북한의 생존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거겠지요. 예. 자, 그렇다면 잠시 뒤 7시에 열리는 NSC 상임위에서 좀 어떤 대책들이 논의가 될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명백해진 만큼 지난 26일 도발과 함께 이 두 가지 문제는 아마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될 것이고 예. 또 여기에 대한 미국과 일본 또 중국 국제사회의 조치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와 함께 어떤 것을 요구하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아마 각 부처별로 검토해서 우리의 정부 입장으로 정리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으로 발표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렇게 북한이 사흘 만에 다시 한번 도발을 한 만큼 이제 주변국들이 더 발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초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네. 러시아는 사실 북한의 우호적인 입장을 그동안 유지해 왔었는데 이번 북한의 또 다른 도발로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으리라 보십니까? 네, 물론 러시아도 북한의 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예.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에는 뭐 우리 한미일과 다르지 않는데 역시 그 해법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국제사회가 어쨌든 북한의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압박을 요구하는 반면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그렇게 하지만 지금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런 기본 입장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러시아도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을 향해서 경고라든지 자제 요구를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한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북한의 도발을 막고 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의 자리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현실적인 방안,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 예. 그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군요. 예. 유엔 측 반응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유엔 안보리가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건데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글쎄 이제 오늘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26일 발사와 오늘 발사만을 가지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안보리 차원의 어떤 성명이라든지 경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북한이 만약에 ICBM이라든지 또는 이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도발을 한다면은 지난번 2371호보다 훨씬 강한 수준의 추가 제재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네, 이제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코리아 패싱 현실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인 해법 어떤 것이 있으리라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이어가는 것은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말하자면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해법, 군사적인 옵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기가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두 번째는 중국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함께는 하고 있지만 그동안과 같이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북한을 감싸줄 것이다. 라는 예. 그런 어떤 오판들, 그런 것들 때문에 도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역시 우리로서는 김정은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그런 조치와 노력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한국과 미국의 공관 공조, 국제사회의 공조, 그렇게 해서 김정은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는 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때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